지난번 비디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많은 멀티 베리어블 X 데이터, Y 데이터를 파일에서 직접 한번 읽어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 GitHub에 있고요.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소스 코드에다가 일일이 써놓고 하기가 이제 복잡해지죠. 뭐 1000개, 10,000개가 된다면 더욱 불가능한 일이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콤마 세퍼레이트 된 콤마로 나누어진 파일, CSV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보통 정리를 많이 하죠. 자,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 똑같은 건데요. 이제 첫 번째 시험, 두 번째 시험, 세 번째 시험,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값, y 값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다고 합시다. 그래서 이거 뭐 첫 번째는 첫 번째 학생, 그리고 뭐 두 번째 학생, 세 번째 학생이 되겠죠. 그래서 사람들의 n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오면 좋을까요? 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numpy에 있는 load text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. load text라는 것으로 파일 이름을 주고 내가 콤마로 세퍼레이트 하겠다. 그리고 이 파일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줍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 전체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겠죠. 대부분은 뭐 플로팅 포인트로 주어지는 값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로드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럼 이제 XY로 이 전체를 어레이로 읽어오게 됩니다. 2차원 어레이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X와 Y 데이터를 나누어야 되는데요. 이런 이제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.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슬라이스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뭐 이 nums라는 것을 어레이 1차원 어레이인데 0부터 4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슬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2하고 콜론하고 4 하면 이게 인덱스가 보통 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1, 2가 되고 2에서 4까지라는 말은 2에서 3까지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져오고 또 2에서부터 전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슬라이싱 방법이 있고요. 이 마이너스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. 마이너스는 끝이라는 뜻이죠. 가장 끝이니까 전체에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또 다 마지막 한 개를 빼고 다 가져오게 되죠. 자, 마지막 한 개를 빼고 다 가져오게 됩니다. 그래서 뒤로부터 이거 인덱스가 가는 거고요. 해서 이런 슬라이싱 기능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텐스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복습도 해보시고요.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. 또 넘파이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더 막강한 어떤 보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2차원 어레이를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2차원 어레이가 되겠죠. 이런 2차원 어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콜론 이렇게 하고 전체하고 1 합니다.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은 이 로를 말하게 되겠죠. 첫 번째 로, 두 번째 로, 세 번째 로가 되겠고 이 로의 각 로에 있는 이 첫 번째 인덱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가져오라 해서 2, 6, 10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. 또 뭐 이걸 계속 응용하는 건데요. 이렇게 응용해서 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번에는 내가 0,2니까 0:2니까 이게 두 개를 가져온다는 거죠. 그러면서 전체를 가져와라 했더니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 x, y 데이터가 되겠죠. 이것을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야기는 콜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전체 n 행이죠. n 행을 다 가져오고 그 대신에 처음부터 마지막 한 개를 제외한 이 모든 거. 그러니까 요거 세 개, 요것을 내가 x 데이터라고 하겠다. 라는 이야기죠. 이렇게 가져옵니다. 이것이 이제 x 데이터가 되겠고요. 같은 방법으로 y 데이터는 전체 n개 다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 대신에 마지막에 끝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바로 y 데이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오게 될 거고요. 이렇게 읽어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통 데이터 읽어온 다음에 이렇게 쉐입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 값이 맞는지를 한번 출력해 보셔서 꼭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학습을 시키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전과 거의 같은데요. 마찬가지로 여기 읽어왔고요. 이제 읽어왔을 때 이 데이터의 개수가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
3이라는 x1, x2, x3 세 개가 이제 주어지니까요. 그렇게 했고, 그리고 w도 거기에 맞게 세 개가 들어와서 한 개 y 값이 나가는 거니까 3,1. 이 b는 출력값, 그러니까 y가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하나와 같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weight과 그리고 이 바이어스를 행렬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. 이 값은 x 입력에 따라 주어지고 이 값은 들어오는 값, 즉 x 값, 이 값은 나가는 값, y의 개수, 그리고 이 값은 나가는 값인 y의 개수에 맞게 주어진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. 자,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재밌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이제 하이파시스를 학습을 모델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중간고사는 100점이었고 두 번째 중간고사 7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간고사는 100점이었는데 101점이었는데 나의 파이널 점수가 얼마일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 거 이거 친구 여러분 친구 1 친구 2의 점수도 동시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동시에 답해 주겠죠. 한번 볼까요? 보면 이 값을 이렇게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너의 점수는 181. 상당히 훌륭하네요. 자, 제가 파이널 점수를 181 맞을 거라고 이 시스템에 예측을 했고요. 친구들 보니까 A, B 친구가 있는데 A는 좀 안타깝게 145, B 친구는 굉장히 훌륭하게 187을 맞는다고 예측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본 것은 numPy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파일을 읽어오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또 점수도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. 자, 이제 이것이 이제 numPy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이제 이 파일이 굉장히 큰다든지 해서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리기도 좀 힘이 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numPy를 써서 올리면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나오겠죠. 자,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텐스플로우에서는 굉장히 멋진 QRunner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데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에서 읽어 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파일을 Q에다가 이렇게 쌓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리더로 연결하고 뭐 이걸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 양식에 맞게 디코더를 해야 되겠죠. 뭐 콤마를 분리한다든지 한 다음에 이 읽어온 값을 또 Q에다가 썼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킬 때 뭐 한 번에 전체 다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배치만큼 읽어와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속 조금씩 꺼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은 텐스플로우가 책임지고 메모리도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올리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를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막상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역시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몇 개인가 하는 그 파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. 뭐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요. 뭐 두 개, 세 개, 여러분들이 많다면 100개, 또 뭐 수백 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. 뭐 셔플 할 건가, 그리고 뭐 이 파일 네임 큐의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는 파일 네임을 리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 파일을 읽어올 이 리더를 정의해 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라인으로 읽을 거고요. 뭐 바이너리를 읽는다든지 하는 다른 리더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텍스트 읽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 밸류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. 라고 하는 굉장히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여기서 이제 밸류를 읽어왔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밸류를 읽어왔는데 이 밸류 값을 어떻게 파싱을 할 것인가,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디코드 CSV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디코드 CSV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콤마로 이제 분리된 것이다 보니까요.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이때 읽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그 필드에 해당되는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리코드 디폴트라고 해서 그 이야기는 값이 뭐 없거나 할 때 이 디폴트로 생기기도 하고 또 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플롯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플로팅 포인트의 값을 정의를 해줍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자, 이것이 다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배치라는 텐스플로어에 배치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배치를 가지고 읽어오게 됩니다. 이 배치가 이제
일종의 펌프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 축축 우리가 읽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. 자, 이 배치를 보시면 역시 우리가 읽어온 이 데이터를 이 X 데이터 우리가 였죠. 아까 우리 numPy를 사용할 때와 똑같은 형태의 인덱싱, 그리고 이것은 이제 Y 데이터 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전체의 중에 마지막 그 빼고 그리고 요 마지막 것만 해서 이것을 배치를 하라. 그것을 이제 X train X 배치, train Y 배치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거고요. 그리고 한 번에 몇 개 가져올 것인가를 정해줍니다. 10개씩 가져와라 정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세션을 시작하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파일 네임 큐를 관리하는 거죠. 아까 그림에 나왔던 복잡한 부분을 텐스플로우가 다 알아서 해주고요. 이게 세션과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끝날 때는. 그런 다음에 이 루프를 돌 때 여러분들이 이 train X 배치, train Y 배치도 역시 텐스이죠. 그러니까 이 세션을 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.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이 값이 돌아오죠. 그럼 이 값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feed dict 같은 거를 사용해서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. 여러분 모델에 맞게.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파일 하나만 쓸 거니까 이렇게 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큐를 만들었고요.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리드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밸류를 CSV로 디코드 하라 라고 하고 각각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해 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넘겨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XY를 읽어오고요. 자, 이 XY 읽어온 것을 우리가 이제 배치를 이용해서 이제 펌프를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게 될 텐데요. 자,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. train X 배치, train Y 배치라고 우리가 노드 이름을 정해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X가 무엇인지 Y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몇 번에 한 번 펌프할 때마다 몇 번씩 가져올까? 10개를 가져와라. 자,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. 자, 이게 다죠.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똑같고요.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하실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X 밸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. 또 Y가 몇 개인지에 맞게 이제 이 Y 값에 맞게 이 쉐입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이파시스와 코스트 옵티마이즈를 정의하고요.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? 마찬가지로 세션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이다 했고, 여기서 세션 안에서 이렇게 배치를 뽑아봅니다. 이건 이제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펌프질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. 펌프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이제 필요하면 한번 출력해 보셔도 좋고요. 여기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학습을 시킬 때 이 X 배치, Y, X 값, Y 값으로 넘겨준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. 이 결과는 이전에 우리가 그냥 numPy로 가지고 읽어왔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이 배치의 순서가 조금 셔플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셔플 배치라든지 또는 다른 굉장히 유용한 함수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